guys, welcome back to JBS. This is your host Jessica.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커리어우먼 조정희 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자, 오늘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은 질문지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은 첫 10분, 15분 정도 여러분의 그 자유로운 이야기들, 네. 또 뭐 이제 좀 질문을 받고 네. 저희가 자유롭게 진행을 할게요. 네. 오늘은 여러분 자동차 업계에 좀 취업을 준비하시는 네네.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정보성의 취업 방송을 준비하려고 하고요. 네. 저희가 40분 정도 진행을 한 이후부터는 1분 모의 스피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한테 참여해주시는 분들, 저희가 가장 잘하신 분들한테 1년치 퀵뷰가 나가요. 1년치 퀵뷰가요. 그러니까 방송 보시면서 혹시나 내가 준비해놓은 1분 스피치가 있으시다면 그거 방송에서 마음껏 네. 풀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저요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얘들아 있잖아. 너네 그 원고를 준비해와야 돼. 현오빠 별풍선 1개 선물 감사합니다. 초광범인님께서요, 현대라고 하면 좀 네. 남성적인 기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여자도 가냐고. 원래 현대 조직 문화 자체가 네. 약간 그 군사 문화 같은 그런 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산업 자체가 이제 자동차라든가 중공업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이죠. 네. 제조업 중심이라 조금 남성적인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대 자동차 계열은 그렇겠지만 그 외에 또 현대 다른 계열사들은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워낙 또 펼쳐져 있어가지고. 그럼요. 다양하죠. 그런데 지금 현대자동차도 현대그룹도 사실은 나누어졌죠. 근데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에서 많이 알고 계신 그 계열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많이 알고 계신 게 현대모비스. 모비스. 현대자동차는 완성차를 만든다고 하면 이제 모비스는 자동차 부품 쪽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금융 쪽에서는 현대카드나 현대캐피탈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네. 그 외에 이제 뭐 그 기업들은 많이 있죠. 기아자동차도 사실 현대에서 지분을 인수해서 현대기아로 바뀌었고, 네. 현대제철이라든가 현대하이스코, 현대건설, 뭐 현대위아, 그리고 그 글로비스, 네. 글로비스에 대한 물류 이야기 쪽 여기 기업이죠. 물류예요? 네. 물류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한다는 건가요? 물류라는 거는 이제 제품이 완성이 공장에서 제조를 해서 제품이 완성이 되면 네. 그 제품을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할 때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사실 네. 물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구나. 네. 어떤 분이요, 네. 저요 대학생인데요, 현대모비스 대학생 기자단이 됐어요. 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좋아요. 사실 요런 거 육아는 대학교 때 해놓으면. 그렇죠. 아무래도 그 기업에서 서류를 받았을 때 좀 더 친근감을 느끼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현대 자동차 계열사에 가고 싶다 하면 네. 깨알같이 정보를 찾아서 거기에서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 맞아요. 그를 이제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어떤 봉사도 있고 뭐 또 체험단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걸 좀 찾아보시는 게 그렇죠.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스펙을 쌓는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어디인지 나한테 맞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꼼꼼히 타져보시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현대차에 가려면 상경계인데 네. 정말 스펙이 좋지 않고는 좀 힘드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스펙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면 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스펙들이 있겠죠. 네. 뭐 그 직급 그 이제 뭐 어느 학교를 졸업을 했느냐, 뭐 네. 대졸이냐, 뭐 아니면 토익 점수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네네. 사실은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지원하시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근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졸 네. 이상으로 가면 이게 굉장히 뭐 까다롭죠. 대기업이긴 하지만 또 고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뽑는 걸로 알고 많이 있어요. 뽑죠. 생산직으로도 많이 뽑고요. 판매직도 많고요. 판매직. 네. 판매직이라는 거는 영업직. 영업직.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이렇게 네.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고졸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많더라고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졸 취업분만 따로 준비할 수는 없었지만 오늘 현대자동차와 각종 또 자동차 회사들을 알아보면서 같이. 고졸 취업자 분들도 어떤 기회가 네. 있는지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졸 취업인데 금융이나 회계직은 어떤가요? 이러시는데 금융이나 회계직도 있죠. 네. 여러분들 그 고졸이라고 해서 뭐
직종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뭐 우리 은행권의 프론트 데스크라고 하죠. 네. 은행에 가시게 되면 창구에서 계신 직원분들도 사실 다양한 학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일반 그 관리직 쪽으로도 사실 대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고졸도 있고요. 또 인문계 출신도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 보통 뭐라고 하죠? 공업고등학교라고 하나요? 네네네. 전문고등학교 상업고등. 출신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이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현대차에는 관심은 있는데 네. 직무 분석, 어떤 직무에 내가 맞고 내가 어떤 직무를, 그러니까 현대만 그냥 가고 싶었던 거야. 어떤 직무에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결정하면 되냐고 네. 물어보시는데요. 기업을 정하시기 전에 먼저 직종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은 이제 온라인이라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시카님 어떠셨어요? 저희 취업하려면 선배 찾아다녀야 됐거든요. 네. 아니면 이제 도서관 가서 신문 스크랩한 거 이렇게 쭉 보면서 맞아요. 어떻게 진행을 했었지? 정보가 제한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선배들도 많이 있고 많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오픈되어 있어서 이제 그 중에 찾으시는데 네. 가장 흔히 보실 수 있는 게 채용 포털들이에요. 채용 포털. 우리 보통 뭐 인크루트나 사람인. 뭐 잡코리아나 사람인이나 이런 데를 가보시면 네. 그 직종별 업종별로 기업들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네. 직종들도 사실 이렇게 상당히 세부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직종을 보시고 이거는 나하고 관련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것들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 정보가 나오죠. 그리고 그 직업사전이라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출간을 하는 책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쪽을 찾아보시면 거기 그 직종에 대한 부분들이 세세하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네. 또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분이 자신은 지방대를 졸업하셨대요. 근데 네. 현대차라는 게 워낙 좀 그 어떤 좀 상위 퍼센트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제가 지방대를 졸업했는데 현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네, 해주셨어요. 들어가실 수 있어요. 네. 제가 보면 보통 그 대기업군에서도 서울에만 그 베이스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치열할 수 있겠지만 제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에 공장을 두거나 지방에 라인들을 두거나 지사들을 둔 경우들은 사실 그 해당 지역의 출신들을 많이 찾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보통 입사를 하는 창구로만 찾고 그 이후에 다시 본사로 올라오고 싶어요. 서울 본사로. 그렇게 되면 계속 그 지방지사나 공장들은 충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네. 전에도 그 지역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대학 출신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 대기업 가보시면 그 지난번에 그 여기 채팅창에도 뭐 스카이 출신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양한 대학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래요. 많은 채팅창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야 지방대면 못 가 이러시는데 그거는 아직 회사를 못 가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회사를 직접 가보면 지방대 분들이 상당히 다행이에요. 많아요. 네.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특징은 있어요. 그냥 지방대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안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야무져요. 굉장히 저 사람은 지방대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뭔가 열심히 살았던 그 흔적이 드러나는구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여러분 지방대라는 거에 주눅들지 마시고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은 어떨까요? 내가 정말 야무지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승진은 스카이 위주 아닌가요? 네. 아하, 그렇게 자격지심 갖지 마.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맞죠. 사실 임원으로 올라가는 거는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물론 어느 정도 분야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임원으로 올라가는 데서 의외로 LG나 삼성 쪽에도 스카이가 아닌 분들이 임원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떤 분이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시는데요. 또 전문대 직군에 해당하는 채용이 또 있죠. 네.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대기업을 들어가실 때 채용 루트가 꼭 공채를 통해서만 들어가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조금만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상당히 다양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런 루트를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걸까요? 우선은 이제 기업들이 채용을 할 때 네. 직접적으로 공채를 통해서 채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계약직이죠. 그 계약직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네. 기업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뽑는 방식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들은 사실 노동법상 네. 그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는 2년 동안밖에는 그 고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이제 역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내가 대기업의 어떤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그 브랜드 네임을 얻는 거죠. 내 이력서 상에. 그리고 내가 거기서 그 체계적인 기업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 그걸 살려서 부각을 시킨다면 더 나은 기업으로 정규직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전문대밖에 아니다. 고졸이랐다 해서 포기하시고 그렇지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사실 가는 사람 보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안에 한계를 두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퀄리티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분이 여기 공대충만 모였나요? 이러시는데, 사실 많은 공대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게 네. 자동차 업계고, 그렇죠. 또 남자분들이 자동차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사실 있겠어요? 뭐 한국의 산업군은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자가 이끌어간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고 있고 네. 또 파생돼서 그 벤더들이라고 하죠.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가 채용이 많이 있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은 여태까지 좀 받았고요. 많은 질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정규직이냐, 뭐냐, 연봉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네.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저희 컨텐츠 일단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요. 네. 오늘입니다. 네. 바로 오늘 현대차 그룹에서 네. 지금 대졸 신입을 모집하고 있어요. 오늘 공채 공고가 났죠. 오늘 공채 공고가 네. 났어요.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네. 모집 중이고요. 네. 작년보다 1,500명이 늘어난 4,700여 명을 모집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이게 이제 취업을 준비한 취준생 외에도 대학생분들 지금 인턴도 같이 모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현대차 채용, 현대자동차 채용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로 아마 연결이 될 텐데 거기에 가시면 인턴과 그리고 대졸 이상의 여러분이 하실 수 대졸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시즌은 대졸이고요. 고졸도 뽑아요. 근데 뽑아요. 오늘은 뽑는 대졸 시즌이 이상이 있죠. 나왔어요. 현대차 고졸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살짝 봤는데 그 모집 공고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중요한 키워드만 나오는데 해외 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고 네. 공인 토익 점수 또는 영어 점수가 있는 사람을 인정한다고 이제 네. 써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현대가 우리나라만의 기업은 아니죠. 아유, 글로벌 기업이죠. 글로벌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울산, 뭐 이렇게 국내 지방에만 지사나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동구권에서도. 네. 사실 그 동유럽권에서 한국의 인지도가 올라가게 된 이유가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LG, 삼성,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예, 그쪽에 공장하고 아. 지사를 개설을 하면서 네. 정말로 그분들한테는 선망의 기업들이 됐죠.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고 좋은 기업들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졸 이상 분들 중에서도 어떤 글로벌 마인드나 그렇죠. 해외 취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여러분이 이제 네.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공인 점수가 없는데 하시는 네. 분들은 빨리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따시고 대학교 1, 2학년 분들은 현대차나 현대차 그룹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영어적인 부분은 필수로 맞아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연봉이나 이제 기본 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저희가 좀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네. 기본 스펙이 조금 높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스펙이 높죠. 네,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네. 학점은 3.75 이상, 근데 평균이 네. 그 다음에 토익은 평균 813점 이상. 네. 그리고 어학연수 1회 정도의 경험을 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제가 영어방이다 보니까 저 어학연수 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요즘은 어학연수가 사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좀 되고 필수예요. 있어요.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어학연수가 부모님이 조금 재정적으로 힘드시다 하더라도 네.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교 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교환학생 제도도 많이 있고요. 그럼요. 그 다음에 요즘 떠나시는 분들은 사실 예전처럼 부모님들이 1년, 2년 동안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비나 학비를 주시지는 못해요. 맞아요. 보통 이제 한 학기 등록금, 네. 본인의 한 3달 정도 네.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만을 가지고 떠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역시 스펙을 보내요 이러시는데,
학점 3.75 니네 유지해 봤냐? 이거 얼마나 쉬운 게 아니야. 토익 813점? 이거 하려고 똥 빠지게 공부했을 거야. 어학연수? 물론 집에 돈이 있어서 갔겠지만 또 자기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간 거야. 이건 스펙이 아니라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자격지심 때문에 스펙 좋은 애만 뽑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나도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돼요. 맞아요. 네. 네, 인정을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게다가 이제 현대 자동차 업계다 보니까 자격증에 대해서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격증 많이 있죠. 네,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2개 이상 자격증을 가진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가 그러면 있었어요. 현대 계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면 저 그래요. 저 사실 네. 저 현대 자동차 만약에 제가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저 갈 자신 없어요. 저도요. 갈 자신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좀 너무 높은 것 같고 왠지 막 네. 진짜 좀 잘 나가는 애들만 뽑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정말 자동차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꼭 현대만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네. 내가 자동차에 관심이 있어. 현대 계열사나 또 관련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동차에 부품이 몇 개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자동차의 부품이요? 자, 채팅창. 자동차의 부품이 몇 개나 몇 개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와, 이거 정말 모르겠다. 5만 개. 2만 개요. 3만 개. 수십 개. 많이 알고 계시네요. 대략 2만 5천 개가 들어갑니다. 2만 5천 개가요. 2만 5천 개. 와우. 정말로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실 현대 자동차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현대 자동차라는 기업에는 네. 그러니까 벤더라고 하죠. 네. 1차 벤더가 있고 2차 벤더가 있어요. 네. 현대 자동차는 완성차를 만드는 곳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현대 모비스. 네. 그쪽은 모비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죠. 자, 여러분들이 네. 조금 이런 부분 잘 들어주셨습니다. 회사 이름도 잘 모르거든요. 네. 모비스 부품 만들고요. 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보통 티어 1, 티어 2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티어가 뭐야 할 텐데 티어는 뭐냐면 1차 협력사. 티어 1은 1차 협력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 자동차는 완성된 부품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품들을 가지고 완성차를 만드는 거죠. 네네네. 물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부품들도 있지만 네네. 티어 1 그러니까 그 현대 모비스에서 예를 들어 범퍼를 만든다. 네. 그러면 그 범퍼를 완성해서 만들어가지고 현대 자동차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네. 현대 모비스가 티어 1이 되겠죠. 모비스가 티어 예. 1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범퍼는 범퍼로만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범퍼가 뭐죠? 자동차가 충돌을 했을 때 충격을 약화시켜주는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 범퍼를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도 있고 특수 소재가 들어가기도 하고 네. 뭐 알루미늄이 들어가기도 하고 다양한 소재들이 들어가는데 네. 그러면 이 범퍼를 조립할 수 있는 또 부속품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속품들을 만들어서 범퍼를 만드는 현대 모비스에 납품을 하는 데가 티어 2예요. 아. 그래서 2차 협력 업체가 되는 거죠. 그것도 다 국내에 있는 기업이라는 네,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벤더에. 그렇게 따지면 국내의 자동차 업계에 대한 벤더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티어 1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회사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LG 이노텍도 사실은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LG 있고요. 이노텍이요. 두산 계열사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 나가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삼성에서도 있죠. 삼성은 르노 자동차가 있으면서도 기타 다른 이제 그 부품들이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동차만 외국계 정말 기업도 관심이 많이 있으면 있고.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네요. 네. 뭐 한양정밀이라든지 네. 뭐 두원이라든지 한양정밀, 두원. 두원. 그 다음에 많이 알고 계신 다국적 기업들. 네. 뭐 델파이. 델파이가 파워트레인이라고 해서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죠. 엔진 만드는 곳이고. 기타 등등의 다른 부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보쉬. 보쉬. 독일의 저 보쉬 봤어요. 아시나요? 네, 알아요. 우리 보쉬 집에 공구들 많이 갖고 맞아요, 있죠. 맞아요. 이렇게 드릴, 가정용 드릴. 드릴. 네. 근데 가정용 드릴을 만드는 거는 사업부 중에 일부고 네. 자동차 부품 쪽에서 탑입니다. 전 세계 1위예요. 아, 보쉬가요? 네. 그다음에 혹시 덴소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덴소 안 들어봤어요. 덴소 풍성. 덴소 풍성. 무슨 회사 이름이 이렇지? 덴소 풍성. 네. 덴소 풍성도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아, 그래요? 네. 상당히 많네요.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많네. 것보다 티어 1, 티어 2를 찾아서 들어가면 네. 자동차 벤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네.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 네. 그 오토모티브 뉴스라는 그 미국 자동차 전문지에서 매년 네. 그 OEM이라고 그러죠. 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라고 그래서 100대 기업을 선정을 해요. 네. 1위가 보쉬예요. 네. 보쉬고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현대모비스가 2013년에 8위였는데 6위가 됐고 작년에 네. 현대위아 35위, 만도. 음. 만도라는 기업 만도 들어봤어요. 에어컨만 알고 계시죠? 네, 김치냉장고랑 네, 네, 아니에요.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그래요.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네. 현대파워텍, 파워텍 현대 들어봤어요. 다이모스 아, 다 자동차 들어봤어요. 부품 회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많이 현대 있어요. 계열사 쪽에 있는 부분이죠. 네네. 그렇구나. 와, 여태까지 취업 방송 진행했던 것보다 네. 오늘 방송이 굉장히 좀 폭넓네요. 네, 갈 수 있는 많아요. 곳이. 자동차 부품 쪽이 특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현대라는 굵직한 그 회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겠죠. 그렇죠. 다른 이게 모든 나라에서 사실은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뭐 미국에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하나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시겠지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기 미국에 저렇게 공장을 지으면 저기 해당해서 들어가는 벤더들이 도대체 몇 개야? 그럼 우리나라에 저 공장을 지었다면 도대체 일자리를 몇 개를 창출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미국에 지으면 현지 네. 벤더들을 쓰게 그렇죠.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 항상 주장을 해요. 네. 기업을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네.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공장은 절대 해외에 지으면 안 돼요. 아. 우리나라에 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또 땅값이고 인력이고 맞아요. 뭐가 문제가 인건비가 되니까. 가장 크죠. 그쵸. 그리고 기타 이제 유지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쵸. 사실 이제 혜택을 많이 주는 해외로 많이 나가죠. 네, 맞습니다. 아, 이런 거 외에도 또 자동차 업계로서는 지금 그러니까 완성품을 만드는 네. 현대 기아가 같이 네. 있고 네. 그리고 또 쌍용도 있는데 쌍용도 있죠. 아니 쌍용은 근데 좀 채용 정보를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쌍용이 원래 쌍용 자동차가 어려워지면서 중국 자본이 인수를 했다가 네. 먹튀 논란이 있었었죠. 그 아. 핵심 기술을 빼가고 그 다음에 중국이요? 다시 팔았어요. 그래서 그 근로자들이 농성도 많이 했었고요. 아, 쌍용 그래요? 자동차가 많이 있었죠. 네.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건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우 쉐보레라고 하는데 GM 대우. GM 대우라고 하죠. 네. GM 대우는 어때요? GM 대우도 사실 현대자동차 못지않게 네. 복리후생도 좋고요. 그 국내에서의 그 채용 인원도 많습니다. 아, 삼성 르노 자동차도 많이 알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상용차를 비롯해서 기타 다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중장비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대우 아. 버스 아, 그러니까 승용차가 아닌 뭐 버스나 그렇죠. 뭐 굴삭기 이런 그렇죠. 거 같은 거를 또 하는 회사들도 따로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우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타타대우라고 그래서 그 인도 기업이죠. 타타하고 네. 그 조인트 벤처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아, 기업도 잠깐만요. 있고. 근데 대우는 지금 아까 GM 대우라고 하셨는데 타타 대우는 또 뭐예요? 타타대우는 그런 그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니고 네. 산업용으로 쓰이는 네. 그 자동차, 그러니까 뭐 중장비라든지 네. 이런 쪽 자동차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래요? 대우 버스로도 많이 알고도 계시고요. 어, 네. 타타는 인도 브랜드예요. 맞아요. 인도 근데 브랜드예요. 인도에서 최고 그냥 우리나라에 현대가 있다면 인도에는 타타가 있는데 뭐 여러분 무시하실 수도 있지만 인도는 인구가 엄청나기 때문에 맞아요. 타타를 좋아하면 막 엄청 팔리는 거죠. 그렇죠. 예. 대우 계열 이제 자동차들이 많이 수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동남아에서는 현대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부자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네. 그렇구나. 네. 아, 그러고 인지도가 보니까 높죠. 동남아에서 현대자동차를 자주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택시들이 보통 현대자동차 소나타나 이런 그 아반떼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네. 택시 기사들 중에서도 개인 택시들 네. 그 현대자동차를 몰고 다닐 정도면 상당히 부자라고 인정을 한답니다. 네. 아, 이런 얘기 들을 때 좀 뿌듯해요. 그럼요. 뿌듯해요. 여행 가보시면 그 기사들이 말씀들을 하세요. 아, 기사분들이.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 그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외제차. 외제차. 뭐, 아우디, 뭐, 네. 벤츠, 이런 회사들도 모집을 하고 모집을 있긴 하죠. 근데 보통 딜러들이라고 그래서 네. 자동차를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분들 네. 또는 그 판매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분들 뭐 물류 쪽 이런 쪽들은 채용을 하는데 사실 연구개발직급
이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채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생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통이죠, 유통. 아, 네. 그러니까 판매 영업직 쪽 그렇죠. 그러시는데 전 한 가지 얘기하겠어요. 저는 국내에서 영업직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외국에 가서 보면 사실 판매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도 스킬이 많고 인맥 그럼요. 관계나 이걸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외국에서는 좀 오히려 우대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네. 좀 영업직을 약간 좀 판매직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음. 제가 사실 저도 이제 그 대학을 졸업을 할 때 네.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영업직을 가서 할 수 있을까? 영업직은 어떻게 해? 난 여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야, 참 어리석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최근 들어서는 사실 대졸 영업사원들 중에 여자분들도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아. 기업들에서도 사실 남녀 거의 구분 없이 채용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영업직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번은 꼭 경험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요즘 평균 수명이 100세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시다가 이제 기업에 계시다 나오시게 되면 요즘은 맞아. 퇴직 연령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맞아요. 빠른 경우들은 40대 중반. 그죠? 그리고 오래 계시는 분들이 사실 60세까지, 50대 후반까지 계시는데 평균 수명 100세면 이제 퇴사하고 50년을 남아있어. 50년을 사셔야 되는데 그럼 그 기간에 뭘 할 거냐는 거죠. 보통 치킨 가게 많이 하시던데. 음. 파리바게뜨. 치킨도 영업을 할 줄 알아야 치킨. 그러니까. 우리 보통 동네 치킨집을 가보면 팁이 있어요. 네. 그 사장님을 보면 이렇게 알죠. 그분이 어느 기업에 계셨던가? 아. 대기업에서 관리직을 하셨었나? 아, 영업을 하셨던 분이신가 보다. 벌써 보면 알아요. 음. 근데 영업은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전혀 맞아요. 무시할 수 없어요. 사실 최근에 경향이 기업들에서도 영업이나 판매직들을 예전처럼 낮은 직급으로 보지 않아요. 맞아요. 스펙 좋은 분들도 많이 가요. 영업 쪽으로는. 예. 맞아요. 아,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좋은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현대자동차에 네. 저희가 좀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네. 해요. 아니죠. 고졸 이야기를 좀 먼저. 자, 이제 고졸. 많은 신세지. 분들이 기다리시던 현대자동차의 고졸 채용. 과연 어떠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제가 듣기로 1번, 네. 성적. 고등학교 때 성적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어떤 성실성을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적 관리하셔야 돼요.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네. 성적 관리. 그리고 또 어떤 게 중요할까요? 신체적인 능력도 보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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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인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사실 조직이라는 거는요. 이제 네. 기업을 조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조직이라는 거는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관계 속에서 팀워크를 이뤄서 성과가 나는 거죠. 우리 시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맞습니다. 기본적인 인성이 바탕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조울증이 있어서 어느 날 기분이 너무 많이 좋아졌다가 어느 날은 너무 많이 우울하다든가 이러면 생산 라인에도 문제를 미칠 수 있어요. 네. 자동차라는 게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만나야 네. 돼서 완성품이 네. 되듯이 그 많은 부품을 연관되어 있는 사람분들이 다 네, 여기 네. 연관이 되시기 때문에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다 인성 보면 많이 보죠. 성격 좋은 기본이에요. 사람은 맞죠. 직무 능력이 부족한 거는 네. 회사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 그레이드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성이 부족한 거는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기계, 뭐 전자 이쪽에 뭐 상업고등학교나 공업고등학교에 계시던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우월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겠죠. 네. 생산직은 원래 대졸 전형이 없습니다. 생산직은 대졸 전형이 없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생산직도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으시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요즘 대졸 취업 안 되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하셨었어요. 고졸로 나 대졸 지우고 고졸로 취업을 하겠다고. 생산직 쪽에 지원을 하겠다고. 근데 제가 오늘 인터넷에 알아본 네. 경우가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고졸의 네. 초임 연봉이 6천만 원이래요. 뭐, 아니 6천만 원은 저희가 여태까지 조사했던 어떠한 회사보다도 지금 이게 높은 거거든요. 이게 저는 거짓말 같아요. 6천만 원이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나왔더라고. 6천이라고요. 6천이라고?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제 연봉 저희가 대기업을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오면서 네. 연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총 금액 내가 연간 총 받았던 금액만을 가지고 뭐 3,500이다, 4,000이다, 5,000이다, 6,000이다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게 기본급이 아니에요. 음흠. 베이스 샐러리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받는 기본급이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기타 수당들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가 붙죠.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 연봉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PI나 PS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네. 뭐예요? PI는 생산 경력금이라고 하죠. 경력금. 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네이티브로. Productivity Incentive. 네. 생산 경력금이라고 하고 PI는 네. PS는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네. Profit Sharing이라고 그래서 네. 초과 이익 분배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대기업은 연말 연초에 이 성과급이 주어집니다. 네. 그게 뭐냐면 Profit Sharing이라는 PS는 직원 전체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 계열 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어느 와. 정도 수익을 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연말에 이제 정산을 하겠죠. 그래서 네. 직급별로 퍼센테이지를 줘서 다 모두에게 나눠주는 집단 성과급이에요. 와. 네. 와. 그리고 PI는 뭐냐면 직무에 따라서 네. 또는 개인에 따라서 팀별로 생산성이 높은 팀들을 선정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특별 보너스를 주는 거죠. 성과에 따른 보너스. 이거는 개인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성과급 PI, PS를 다 모두 모아서 받는 게 우리가 그냥 보통 총 연봉이라 5천 규모예요, 6천 규모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금융회사가 연봉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PI나 PS가 높기 때문이고요. 아, 그런데요. 또 다시 제가 여기서 그럼 왜 의문이 들었냐.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또 네. 현대모비스는 국내에서 연봉을 많이 주기로 유명한 회사예요. 네. 첫 초봉 연봉이 5,600에서 5,700 사이를 지금 받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대졸들이 5,600에서 5,700 어쨌든 4년 대학 등록금 냈잖아요. 네. 그런데 고졸분들이 내면 오히려 대졸분들이 열받을 것 같아요. 아, 나 공부 더 했는데 왜 나는 돈을 더 적게 받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이분들은 것 이제 같은데. 특근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성과급 포함이 되고 특근 수당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수당들이 있죠. 이렇게 네. 교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네. 라인을 멈출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제조업으로 큰 공장들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이제 휴가, 연휴도 사실은 뭐 중간에 샌드위치로 하루 이틀이 끼었다 일주일 중에 그러면 한 주를 다 같이 놀아요. 아, 그래요? 설비를 멈춰야 하기 때문에. 아. 설비를 멈췄다가 다시 가동을 하려면 또 많은 에너지나 비용이 들겠죠. 그러니까 설비를 아예 멈추고 그 사이에 다 같이 휴가를 가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수당들, 뭐 성과급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봉이 이 정도가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그럼요. 하시는구나. 네. 근데 그렇다면요, 요즘 같은 취업 시대에 여기서 일을 많이 뽑나요? 고졸 연봉 6천 정도에 아무리 일 많이 시킨다고 해도 물론 공장이 울산, 아산, 전주에 네. 있어요. 지방에 내려간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몰릴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사실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사실 그 대신 생산직을 아주 많이 뽑지는 못해요. 그럴 것 같아요. 연봉을 네. 이렇게 많이 주는데. 왜냐하면 생산직 같은 기업이 정규직을 뽑을 때는 네. 그 직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4대 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뭐 기타 네. 다른 것들까지도 네. 모두 이제 기업에서 제공을 하는 비율이 있고 개인이 하는 게 내는 있죠. 그 비율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복리후생 혜택을 다 줘야 하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도 또 있고 그 다음에 노조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 TV에서 가끔 보실 거예요. 기업하고 항상 투쟁해서 뭐 이렇게 붉은 깃발 들고. 근데 우리나라 특히 제조업들 같은 경우 강경 노조가 많습니다. 자동차나 중공업. 노조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이에요. 그래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복리 후생이나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네. 직원들 간의 어떤 연합을 네. 만드는 거죠. 힘이 좀 센 곳이 네. 현대차예요. 그리고 정규직은 일단 고용을 하면 그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 말 좀 잘 이해가 안 왜냐하면 가는데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현대를 이제 예로 그냥 드는 거예요. 네.
매출이 아주 좋을 때도 있고 또 매출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죠. 또 그러다 보면 회사가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금난에 시달리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려면 그 매출이 떨어져서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하지 않아야 될 때는 직원들을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그 나름대로 이제 대책들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정규직들이 많은 경우들은 사실 그 직원들을 함부로 조정들을 할 수가 없죠. 없죠. 해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사실 상당히 부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태로 채용들을 많이 하죠. 현대자동차도 사실은 촉탁 계약직이라고 해서 생산직에 이런 그 촉탁 계약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계약 이 고졸 쪽에서는 생산직에서는 네. 계약직으로 많이 하는데 그럼 계약직도 6천은 일단 받긴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6천 이상. 연봉 수준은 비슷해요. 대우도 네. 비슷하고. 네. 하지만 그 이제 금속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노동법상으로 계약직은 2년만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년 이상 되면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나도 회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에 이제 그 촉탁 계약직으로라도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은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무를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본인 나름대로 큰 조직 안에서 시스템에 맞추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어떤 기업의 운영 형태도 볼 수 있고 사실 여러분들이 무형으로 얻으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현대자동차 출신인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벤더들이 많이 있어요. 1차 티어, 그러니까 티어 1, 티어 2 해서 쭉 정말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에 가실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이 열리는 거예요. 네, 채팅창에서 지금 막 화가 났다. 야, 2년만 쓰고 우리 버리는 거냐 이러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다만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나도 그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나 지명도를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사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현재 현실에서는 현재 현실에서는 2년 일하고 다른 벤더를 좀 더 찾아가지고 그 경력을 이용해서 갈 수 있다는 사실 거죠. 여기서 정규직, 비정규직, 뭐 비정규직은 나쁘다, 옳다 이렇게 논란이 될 거는 아닌 것 맞아요. 같고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시려면 막상 이력서를 제출하기 시작하셨을 때 너무나 많은 벽에 부딪혀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은행들, 뭐 우리은행, 시티은행 이런 은행에도 사실은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상당히 창구에서 많아요. 일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를 브릿지라고 그러죠. 발판을 삼아서 더 크고 더 좋은 기업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구직자들도 똑똑해지는 거죠.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야마 난 6천만 준다면 야 2년 일해도 괜찮다 야 이러시는데 사실 그게 또 현실이죠. 네. 요즘 워낙 취업이 네. 힘드니까요. 그리고 가셔서 보시면서 네. 그 큰 조직을 들어가 보시면 큰 시각이 생겨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취하세요. 그리고 더 필요해서 내가 뭐 학교를 더 가야 한다든가 네. 아니면 자격증을 따야 한다든가 실무에서 보는 건 다르거든요. 네. 보충을 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가면 되죠. 뭐. 네, 맞습니다. 6천 줘봤자 세금 떼면 얼마 안 남지 않나요? 그런데 그래도 4천 받는 것보단 낫잖아. 4천 받아도 세금 똑같이 떼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네. 저희가 자기소개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대졸분들, 고졸분들 다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쓰실 수 있는 모범 답안이라고 할까요? 약간 네네. 합격자 답안을 네.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그대로 베끼시면 안 돼요. 그대로 베끼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저희가 이 정도는 써야 네. 합격이 된다라는 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냥 베끼고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다 알아요. 기업에서는 아 얘가 이거 베꼈구나 이거를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베끼는 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고 제가 이쪽에다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이제 현대 자동차의 아이코야 옛날 걸 내가 가자. 국내 그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에 대해서 좀 가져왔어요. 자, 지원 동기인데 이걸 쓰지 않을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채팅창 보이시나요? 채팅창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여러분? 좀 글자 진하게 해줄까요? 글자 진하게 해줄까? 이렇게 하면 돼?
보여요? 오케이. 소설이네요. 그러시는데 원래 자기소개서가 자기 소설이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네.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원 동기에 대해서 쓴 건데요. 이건 합격자 글이에요. 국내외에서 여행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업 역시 소비자를 파악한 후 네. 전략을 세워 공략을 하는 성과를 얻는 면에서 매력을 느꼈고, 현대차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다른 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적 입지가 상승할수록 영업 분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전에서 다져진 외국어 능력과 글로벌 감각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의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시장으로 본격적인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파울로를 기점으로 브랜드를 알리고 선도 모델로 중남미의 판매 네트워크망을 확보하는데 저의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상당히 조사를 많이 한 친구네요. 네, 많이 했어요. 네, 또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신흥 시장 개척에도 눈을 뜨겠습니다. 영업, 특히 해외 영업의 역할은 자동차의 타이어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서 계속해서 돌진해 나가는 현대자동차의 튼튼한 타이어가 되도록 도전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잘 썼어요. 굉장히 잘 썼네요. 우리가 합격된 글이라 보면 잘 쓴 것 합격된 같은가? 글이요? 잘 썼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지금 이제 제시카님이 우리 입사 동기, 그러니까 지원 동기에 대해서만 이제 그 글들을 보여주셔서 그런데 이분의 전반적인 자기소개서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상당히 문맥이 자연스럽고요. 문맥이 그 다음에 자연스럽고. 무엇보다도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그 지원 동기라든지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사실 자기소개서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제 제가 그 쓰신 분들 제가 진행을 하면서 그 문맥이 매끄럽지 않거나 하는 분들은 수정을 해드리거든요. 저희가 이제 단대 추천을 할 때. 그런데 사실 자기소개서 쓴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맞아요. 잘한 분들의 것들을 이렇게 보고 베꼈어. 그리고 짜집기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근데 티가 나요. 저도 했었어요. 사실. 근데 사실 짜집기를 잘해서 서류 전형을 통과했어요. 네. 면접에 갔다? 근데 면접에 가면 들통나요. 물어봐요. 의외로 면접관들이 많이 봐요. 그리고 늘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면 아유 또 어디서 배겼구나 이렇게 알아요. 느낌이. 네, 그래서 이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보면 사실 정말 잘 썼다 이런 경우들은 드물어요. 아. 오히려 사실 그래도 그 사람이 보이거든요. 네. 진솔함이 묻어나는 글들이 있어요. 진정성. 그리고 네. 자기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나를 어떻게 어필할 그렇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자기소개서들을 뽑는 거예요. 아. 근데 대부분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뽑으면 면접에서 보면 맞아요. 근데 면접을 볼 때도 정말로 프로답게 자기소개를 잘하고 대답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지는 않아요. 그럼요. 인사가 뭐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죠. 네. 어차피 면접관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주 뭐 외운 듯한 프로를 찾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 말투가 조금 어눌하더라도 야,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봤을 때 너무 떨어지는 경우는 안 되겠지만 네. 어느 정도 기본적인 평균선에는 미친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보면 야, 정말 이 사람이 고민을 많이 했구나. 고민한 흔적.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뭐가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구나라는 게 보여요. 아, 그리고 면접도 내가 삼성도 넣고 LG도 넣고 현대도 넣고 다 넣어서 뭐 그래서 제가 대문 가고요. 뭐 이런 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뽑아요. 맞아. 예. 오히려 저는 사실 제가 현대자동차를 꼭 들어오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꼭 가고 싶다라는 것들을 더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게 사실 면접관들한테는 더 가깝게 느껴지고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맞습니다. 진정성.
그 자기만의 색깔이라고 하셨어요. 네. 많은 헤드헌터나 이 취업 전문가들이 너만의 색깔을 집어넣어라 그러는데 그게 저희한테 가장 어려운 말이거든요. 아니 나만의 색깔을 난 넣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정말 그 회사에 가고 싶고 준비된 자고 열정이 있는 자는 그 색깔이 드러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어떤 회사에 대한 열정이나 도전 의식 또 이런 게 좀 정확하게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에 지원을 할 때 인사 네. 담당자들이 가장 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Why예요, why. 왜? 너는 왜 여기 지원을 했니? 음. 도대체 왜 지원을 했니예요. 음. 그리고 내가 너를 왜 뽑아야 되니? 음. 내가 너를 왜 뽑아야 돼? 사실 이게 두 가지거든요. 내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먼저 갖다 놓고 막 타이프를 치시면서 보시고서는 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먼저 종이를 갖다 놓고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왜 지원을 하지? 내가 정말 여길 들어오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가? 근데 문제는 입사를 하더라도 내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야이고 직장이어야 해요. 그럼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 가기 싫은 직장은요 아침에 눈 뜨면 정말 괴롭습니다. 맞아요. 제가 잘 알죠. 네. 잘 알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합격자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고 네. 자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1분 스피치를 1분 갈 스피치. 텐데요. 자 1분 스피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많이 자기 거 준비해 주세요. 제가 3명의 지원자의 그 모의 1분 스피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의를 좀 듣고 아이고 이게 네, 모의 이야기를 저희가 좀 먼저 듣고 나서 그분 저희가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근데 화장실이 너무 가보고 싶어서 얼른 화장실 다녀오세요.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혼자 좀 혹시 질문 좀 네. 받아주세요. 네. 네. 나 정신. 네. 잘 부탁해 얘들아 나 화장실. 자, 그러면 그 제시카님 오실 때까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그 기업을 지원을 하실 때, 스펙, 우리 얘기하는 스펙, 정말 문제가 되는 단어죠. 그러면, 자,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그 공채 공고나 공고를 올렸을 때 그 제시를 하는 선이 있어요. 뭐, 토익 550, 뭐, 자격증 1개 이상, 뭐, 이렇게 올리진 않겠지만 토익 550, 뭐, 몇 가지 이제 기준을 두는데, 그러면, 자, 꼭 그 기준에만 맞춰서 사람을 뽑을까요? 나는 550이 안 되면 지원조차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얼마 전에 요즘 대학들이 취업이 아주 큰 화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취업률도 사실 대학을 지원할 때 대학 순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걸 열었냐면 그 국내 50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하고, 그 다음에 학생 대표 20명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을 다 호텔에 이제 그 모아놓고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한테는 정말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자, 어떤 학생들을 도대체 뽑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학생들을 원하느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인사 담당자들한테 질문을 하는 시간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수학과 교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제시카 같습니다. 네. 그 수학과 교수님이 정말 화를 막 내시면서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네. 인사 담당자들한테 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수학과는 정말 입학할 때부터 커트라인 높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들어와서도 제가 그냥 졸업 안 시킵니다. 매번 시험 보고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학을 하다 보면 영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토익 550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오히려 우리 학생들 너무 똑똑한데 어느 기업 공고에서도 수학과 학생을 찾는다는 공고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인사 담당자들이 다 가만히 있다가 도대체 어떻게 교수님을 설득을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모 그룹의 인사 담당 부장님이 본인이 이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교수님, 근데요, 저희가 걸음장치를 위해서 그 제한을 두긴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작년에 저희 입사자를 보면 그 중에 토익 550이 안 돼도 입사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고에 수학과 학생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희 그 신입 사원들 중에서도 수학과 출신들이 있어요. 제가 교수님께 좀 부탁을 할게요. 저희 채용 공고를 자세히 보시면 뭐 전자공학, 전기공학, 왜 유관 전공이라고 써 있지 수학과는 안 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교수님 제발 저희도 사실 수학과 필요하거든요. 네. 통계 분야에서도 필요하고 그럼요. 마케팅 쪽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어떤 수치 계산할 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수님 가셔서 정말 좋은 학생들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 공채 공고 나면 지원 좀 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저 수학과 학생분들 조금 이제 속이 좀 풀리나요?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격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지원조차 안 하는 거는 사실 기회조차, 문조차 두드려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원해 보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나랑 또 생각지도 않게 인연이 닿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빨리 1분 스피치를 끝내고 이제 저기를 여러분들의 직접 1분 스피치를 받고 모의 네. 면접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게 자, 8초. 네. 채팅창 008 들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조금 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소리가 조금 울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소리를 최대로 키웠으니까 여러분들 듣기 괜찮으실 거예요.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신입사원에 지원한 신승호입니다. 저는 항상 가슴속에 CEO란 단어를 품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를 뜻하는 CEO가 아닌 저만의 단어 CEO입니다. 첫째, C,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이고, 둘째, E, 익스페리언스, 경험을 중시하고, 셋째, O, 오케이, 항상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탑을 목표로 하는 현대자동차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0초 58 채팅창의 반응. 먼저 평가를 해보시죠. 채팅창 분들도 자기도 다 면접관이 돼가지고 너 국어책 읽냐? 오글거리는 거야. CEO라는 말이 너무 식상하다, 뻔하다, 근거를 대봐라. 아이고, 이 사람들 다 이렇게 됐네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너무 무난해요. 너무 정말로 일반적인 지원자들. 근데 너무 무난하면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 뻔해.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300명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면접을 보러 서류 전형 통과해서. 근데 300명 중에 200명은 이렇게 무난해요. 저는 창의적이고 경험이 많으며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가 정말 좋은 단어들은 많이 나열을 했는데 네. 그 창의를 어떻게 보여줄 건데 그 도전 정신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재를 하고 차라리 그냥 내가 한 가지 주제만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막 써서 아이, 저 친구 재밌는데 이게 더 나을 수 오히려.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분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볼게요. 자, 오늘은 뭐 조금 좋으신 분들도 있고 좀 하는 분들도 있고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분들 다 여러 가지 예들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자, 8분 19초. 자, 갑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한 번 더 찾아가는 신재희입니다. 2013년 1년간 캐나다에서 생활하며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력서를 직접 들고 20곳의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결과는 노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21번째로 레스토랑을 찾아가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업 현장 10곳을 찾아가면 한 곳 정도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관심을 보이는 10곳 중 한 곳 정도만이 직접적인 계약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저에게 영업의 기술은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만의 장점으로 더 많은 곳을 더 끈기 있게 찾아다니며 노력하는 영업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0초가 됐고요. 채팅창의 반응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약간 어리버리한 것 같다.
너무 장황한 것 같다. 난 좋았던 것 같다라는 분. 네. 아까보단 낫다. 저도 아까보단 낫다라는 거에 네. 외운 것 같은 것 같다. 근데 사실 또 다 외운 분이 있죠. 그래도 자신감은 좀 있어 보여요. 열정만 있는 것 같아요. 진솔해요. 그러시는데 네. 공통적인 이야기가 어쨌든 지난번 약간 스토리로 풀어가니까 아까처럼 남들 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캐나다의 경험을 얘기하니까 조금 진정성이란 부분 조금 있는 것 보이죠?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인사 담당자들은 이제 이런 분들을 조금 선호해요. 오히려 말을 이렇게 네. 좀 떨어도요. 이분은 지금 이제 단점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네. 말이 너무 빨라요. 말이 말이 좀 빠르죠. 근데 사실 조금 긴장하면 말이 빨라져요. 맞아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말이 조금 꼬이거나 이렇게 약간 당황을 하면 말이 빨라지거든요. 저도 이제 맞아요. 모니터링을 해보면. 그래서 그 말이 이분이 조금 빨라요. 근데 이분은 조금만 더 연습을 하면 말의 이제 속도는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우리가 1분 스피치를 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음성으로만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면접 현장에선 사실 그 사람을 보면서 같이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은 일단 말에서 그냥 1분 스피치 음성으로만 들었을 때는 좀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눌하지만 뭔가 이렇게 뽑아놓으면 야, 잘하겠다. 그래도 열심히 하겠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예. 목소리 어떤 그렇죠. 톤이나 이런 부분에서. 톤이.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뭐 이렇게 전문성이나 이런 맞아요. 걸 얘기한 건 아니에요. 물론 영업직이긴 하지만. 이분도 무난해요. 근데 무난한데 아까 먼저 한 분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이분은 무난하되 자기의 경험을 정말 진솔하게 썼어요. 네. 그래서 베낀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 좋았어요. 네, 베낀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정말 열심히 써보려고 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음. 그런 점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그럼 내가 이 방송을 보고 어떤 걸 알아야 될까? 남의 걸 무조건 좋은 이야기만 갖다 붙이지 말고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회사가 원하는 것까지 같이 끌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이번 친구는 좀 화려합니다. 네. 네, 들어볼게요. 大家好，我是梦想成为采购领域专家的李荣成。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해외 부품 구매팀에서 일하고 싶은 이용진입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구매 부서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 GM에서 일하면서 구매팀에서 일하면서 Pre-RFQ, RFQ, Technical Review와 같은 회의에 참가하고 그러면서 소싱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둘째, 해외에서의 글로벌 역량이 필요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교환학생을 하면서 여러 캐나다인들과 접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익혔습니다. 또한 공대생으로서 바쁜 와중에도 길 위에서 버스 위에서 틈틈이 중국어 공부를 하면서 자동차 시장에서 중요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셋째,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4년간 자동차 공학을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 자동차 공학에 대한 자동차 자작 동아리에서 끝났습니다. 네. 시간은 여기까지. 딱 시간이 지금 끝났는데 약간 조금 이 친구가 좀 할 말이 많아서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자, 채팅창 어떻게 보셨어요? 말이 많네 이러시는데 아니 아까는 말이 없어서 뭐라 그래, 이번에는 말이 많아서 그래, 뭔가 좀 조잡한 것 같아요 그러시는데, 그래도 세 가지를 언급하긴 했는데 기술 빼면 뭐가 남냐라는 표현 아주 좋았고요. 맞아요. 말이 빠르다는 거 너무 장황해요. 좀 중요한 것만 해. 그 말 많은 채팅창에 야, 말 많은 건 우리야 얘들아 이러신 분도 있고 귀엽네요. 그래도 회사를 위해 준비한 티는 난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진 건 정말 다 나열했네요. 왠지 말만 잘하지 실제로 보면 별로일 것 같기도 하고 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는데요. 근데 그 네, 느낌이 어떻게 맞아요. 보셨어요? 그쵸? 느낌이 맞아요. 네, 왜냐하면 똑같아. 네, 채용을 하는 분들도 사람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보면 이분을 이분의 1분 스피치를 들으면 준비는 많이 했네. 근데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도 할 수 있고 뭐 본인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거는 쭉 나열을 했는데 네. 사실 스펙만 보고 사람을 뽑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매력적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 생각에 아까 먼저 한 분하고의 차이. 좀 외운 티가 나서? 외운 티도 나고요. 네. 이분은 진정성이 좀 빠져 있어요. 없어요.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외웠어요. 뭐냐면 스터디에서 열심히 연습한 거. 그런 티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노력은 했지만 본인이 정말 깊게 고민한 흔적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 같이 느껴지냐면 아이고 1학년 때부터 취업하려고 놀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했구나. 중국어도 배우고 아유 근데 그렇게 매력적인 친구는 아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도 오늘 중에 여태까지 한 친구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귀에 솔깃한 친구긴 했지만 네. 조금 인간적인 매력은 떨어지고. 조금 인간적인 매력이 좀 떨어지는데 아까도 네. 말씀하셨다시피 네. 무조건 외웠다고 네. 또 붙는 것도 아니지만 맞아요. 또 부족하면 여러분 외우셔야 해요. 하지만 또 약간의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네. 그 말투 중간에 문장 중간중간에 좀 막히면 맞아요. 저 그거 들었어요. 교포랑 얘기하는 듯 네. 이렇게 하면 이분은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이분은 네. 이제 면접 이렇게 스피치를 하다 보면 본인도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중간에 좀 막히면 이렇게 신음을 토하는 건데 보는 사람 보기에는 아유 참 건방지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들어보고요. 저희 마무리하고 여러분의 이제 1분 스피치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11분 50초. 오케이, 갑니다. 시작. 예, 안녕하십니까. 파워트레인을 이해하기 위해 파워 트레이닝 중인 지원자 김민석입니다. 학부 시절 가장 흥미로웠던 과목 하나를 꼽으라면 동력 전달 설계라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통해서 엔진에서 나온 동력이 변속기와 차동 장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동바퀴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배웠는데 자동차 공학을 배우고 있음에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변속기에 대해 심화적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에 12단 AMT 유압 제어를 주제로 졸업작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단 변속기의 알고리즘과 차량 전체를 매트레 시뮬리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을 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변속의 원활성과 변속 시 발생되는 토크 충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관심 있게 하고 있는 일을 현대자동차에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파워트레인을 이해하기 위해 파워 트레이닝 중인 지원자 김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약간 아나운서처럼. 네. 그런데 갑자기 어떠셨어요? 저 친구들 갑자기 이거 좀 귀에 거슬리네요. 이제 이거는. 끝났어 이제 긴장이 풀어졌어요. 긴장 풀어졌어요. 이거는 조금 네. 약간 귀에 거슬리긴 네. 하지만 채팅창 어떠셨어요? 그래도 제일 좋아요. 마무리는 좋았네요. 옆에 누구 여기 헤드헌터 분이세요.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깔끔하긴 한 것 같아요. 귀여웠어요. 얘가 귀여우면 너한테 뭐 할 거니? 더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건 좋은 얘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분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그 다음에 저는 공대생인데요. 제가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 저 알아요. 이렇게 보여요. 이분을 만약에 뽑는다면 이분은 아마 합격권에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팁이 있어요. 이제 공채의 이력서를 제출을 하실 때는 칸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여러분들 특채나 수시나 이렇게 지원을 하실 때는 이제 해당 직군에 지원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네. 회계나 네. 내가 예를 들어 경영학을 전공을 했어요. 네. 그런데 회계나 마케팅이나 홍보나 이런 걸 지원을 하실 때 조금 이렇게 요령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학력을 쓰면 사실은 신입들은 별로 쓸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뭐 수상경력, 스펙 이런 거, 자격증 이런 것들을 쓰는데 조금 요령 있는 친구들은 이제 뭐 마케팅이나 홍보 쪽에 지원을 한다 이러면 본인이 대학에서 교과 과목 배운 것들 중에 뭐 관련 거. 마케팅 개론, 뭐 홍보, 뭐 기업 홍보, 네. 전략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그 과목이 있었으면 그거를 그 밑에 이렇게 써요. 그 밑에 전공이 경영학이었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자기가 들었던 과목들을 써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은 이력서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이 친구는 관련된 걸 좀 했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쵸.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기도 전에 그래도 이 친구는 이걸 좀 했구나 아무래도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서류를 들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요령이에요. 그런 느낌이 좀 이 친구한테 잘 맞아요.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인사 담당자들이 본다면 매력이 있을 수 있어요. 채팅창에서도 듣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여러분의 실력을 좀 평가해보는 건 그렇죠. 어떨까요? 저희가 이거 너무 무서운 시간 아니니까 편안하게 약간 준비가 되신 분이 전화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듣는 사람한테도 모든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나 무조건 준비도 안 했는데 뭐지 할래가 아니라 저희 현대자동차 지금 공채가 오늘 났으니까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1분
스피치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전화번호 밑에 있죠. 070-7951-2411번으로 전화주세요. 저희가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퀵뷰 드리고 가장 잘한 분들께는 365일 1년 퀵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9805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통화 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어디 준비하시고 계세요? 저는 자동차 쪽으로 가고 싶은 고졸이라서, 네네. 예. 지금 뭐 업계 전공 그쪽 전공하세요? 예,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1분 스피치 혹시 해보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을 재드릴게요. 1분 지나면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할 예. 얘기 충분히 다 해주세요. 네, 시작할 때 말씀해주세요. 네, 시작! 안녕하십니까. 벤츠, 세기어 등 세계적인 기술의 집약체인 자동차들을 정비하고 있는 회사 이곳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나방 중에 화랑고 나방이라고 있습니다. 이 나방은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성충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많게는 300일까지 걸립니다. 그렇지만 정작 성충이 되면 다른 나방 못지않은 아름다움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화랑고 나방처럼 직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 먼 훗날 남들보다 더 높이 있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다른 고졸과 달리 시간의 지남에 따라 더욱 성장하고 성공하며 세계적인 자동차 전문가가 되는 꿈을 이곳 현대 자동차에서 이루고 싶습니다. 끝! 예. 네, 41초. 41초. 정확하게. 예, 41초가 나왔어요. 자, 채팅창에 많은 이제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지금 읽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준비해 놓은 게 있으신 걸 읽으신 거거든요. 네.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면접점 들어가시면 어차피 못 읽으시니까. 저 나방만 떠올라요. 그래도 네. 나방이란 단어가 떠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흔히 많이 이제 자기 1분 스피치를 듣고 나면 남는 게 뭐냐면 도전정신, 창의성 뭐 이런 단어들만 남지 나방 이거는 뭐냐면 잘 이분이 나왔어요. 임팩트를 줬다라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 제시카님은? 다 좋았어요. 네. 아직 저도 고등학생이시니까 준비하신 티가 또 많이 나고 좋았는데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다른 고졸과 달리 이 말은 약간 조금 다른 고졸 분들을 마치 다 싸잡는 약간 그래서 그 어투만 약간 바꾸셨으면 빼셨으면 좋겠어요. 쓰가 있는데 시간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떻게 아니요, 들으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솔함도 있었고요. 네. 예,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진 않지만 계속 다듬어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네.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번에 또 도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기 방송국에다 글 남겨주시면 퀵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다음 분들은 저희가 조금 추가 질문을 조금 네. 더 드릴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다음 분들, 그 다음 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대자동차 생산기를 들어오고 싶어서, 예, 평가 한번 받고 싶어서, 예. 네, 전화 잘하셨고, 방송 소리 좀만 줄여주시고 준비해주세요. 들어봐봐. 네, 자, 이제 시작하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작. 예, 생산 부분에 의심이 되고 싶은 남자 허정도입니다. 혹시 도가니탕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도가니탕은 곰탕과 같이 많은 정성, 깊이 우려내만 비로소 의심이 되는 음식입니다. 맞습니다. 평소 저를 알고 지내던 분들은 저에게 진국이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생산 부분에 으뜸이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진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4초 정도 34초. 걸리셨네요. 네, 어떠셨어요? 채팅창이 지금 올라오네요. 네, 채팅창이. 예. 네네. 예, 네. 약간 다듬진 않았어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제 자기소개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1분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듬으시면서 이제 내용을 바꾸시면 되는데 어투가 그러니까 그 어조가 제가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분 스피치를 하실 때 뭐뭐 해서 이렇게 리듬을 타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뭐뭐 해서 이렇게 보다는, 그러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거보다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현대자동차를 지원하게 된, 이렇게 앞쪽으로 직선으로 쭉쭉 내뱉는 말투를 쓰시는 게 조금 더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채용을 할 때 그 채용 담당자가 들을 때도 좀 더 편안해요. 그리고 좀 더 전문가답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한번 듣고 바로 고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자기 그 문장만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또 앞으로 질러댄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네. 읽어주실게요. 안녕하십니까. 생산 부분에 으뜸이 되고 싶은 남자 서정호입니다. 오유, 와! 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신감 자, 있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오토하고 수동 트랜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토크 컨버터로 알고 있습니다. 토크 컨버터. 자, 그럼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지 오토하고 수동 트랜스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아, 응.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가끔 돌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면접을 가시거나 할 때는 본인이 네. 예상 질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예상 질문들을 몇 개를 만들어 보시고 내가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우리가 하다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럴 때는 당황해서 얼굴 빨개져 갖고 나머지 면접까지 망쳐버리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제가 지금 사실 당황해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본인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고 응? 모르는 네. 거는 사실 너무 당황해서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하면서 웃어서 넘길 수 있는 사실 재치도 필요해요. 그럼요. 대답을 잘한다고 해서 꼭 합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제가 돌발 질문 한번 드려봤어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방송국에 올려주세요. 아이디. 그럼 저희가 퀵뷰 드릴게요. 네. 네. 네, 참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서 전화를 좀 받아보고, 또 이제 무서워서 이제 면접하는 것도 1분 스피치도 무서운데 돌발 질문까지 오니까 이분들이 지금 더 무서워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게 좋은 경험이에요. 그럼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있네요. 네, 네, 1분 스피치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저 일본 스피치보다도 네. 그냥 방송 보니까 저는 이미 취업을 했어요. 네. 어디에요? 네, 근데 저는 하나 다니거든요, 하나. 네네. 한화. 네, 근데 하나 그룹 다니는데 네네. 아니 애들이 되게 용기가 없어서 답답해갖고 한마디만 해주려고요 보고 네. 있는데. 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제가 한 2011년도에 저는 2011년도 3월달에 입사를 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되게 그렇게 용기가 없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앞으로 제가 그리고 같이 입사했던 동생이 또 현대자동차를 지금 다녀요. 네, 네, 그렇구나. 현대자동차를 다니는데, 예. 근데 걔는 어필을 어떻게 했냐면, 네. 지금도 통화하는데 걔가 이제 한 작년인가 주임을 달았는데, 걔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는 자동차가 좋아서, 걔는 영업사원이거든요. 네. 지점 영업사원이라서, 되게 그냥 자동차가 좋아서, 아는 거를 팔고 싶어서 자기는 제약회사를 안 다니고, 이제 다른 영업을 안 하고, 그냥, 회사를 현대자동차로 갔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산점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네. 참, 답답하더라고, 보니까 방송이. 그래서, 설마 연결이 될까 했는데, 네. 네. 근데 지금 그냥- 또 뒤에 네. 용기 내서 전화 네. 주시는 분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너무 좋은 알겠습니다. 말씀, 네. 근데 네. 정말 선배님으로서 용기 내주셔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맞아요. 도전하지 않으면 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좀 편하게 그냥 네. 아까쯤에 국어책 읽으신 분도 내가 봤는데, 그런 것보다도 그냥 자기의 경험을 섞어가지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를테면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어필했거든요. 네, 알고. 왜, 1분만 얘기하고. 네. 네, 다음 네, 전화가 네. 좀 많이 네. 와가지고요. 저 오늘 너무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으로 또 아이들한테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됐네. 네, 1분 스피치 준비되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해주세요.
네. 시작!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의 품질부 지원자 한준희입니다. 저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하이에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하이에나는 썩은 먹이도 가리지 않는다. 생존에 절박한 하이에나처럼 저 또한 배움에 있어 그 누구 못지않은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품질부서로 현장 실습에 있어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갖고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둘째, 혼자서는 약하다. 하이에나는 무리지어 자신보다 강한 맹수를 사냥합니다. 저 또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할 때 시너지를 이루어 좋은 결과를 이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 모두와 소통했던 대학 방송국, 우즈베키스탄으로 해외 봉사활동 등의 경험에서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고 열린 마인드로 행동하였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며 외사의 배움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에나 하면 떠오르는 지원자 땡땡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5초. 와우. 맞추셨네요. 시간 딱 맞추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가 질문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제가 갑자기 돌발 질문들을 하면 너무 당황하셔서 그 얼마 전에 산타페가 누수가 있었죠. 혹시 알고 계세요? 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누수가 있다라는 네. 것은 네. 고객들과 소비자들이 뭔가 리콜을 많이 해서 음. 일어난 현상인데 이러한 현상도 또한 현대자동차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부정적으로만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개선하고 문제점에 그렇죠. 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 품질을 개선해야 방향으로 되겠죠. 생각을 한다면은 더 나은 현대자동차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가장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현대자동차를 지금까지 국민들이 샀을 때 느꼈던 감정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애국심을 가진 그런 애국심 비슷한 것들, 자국의 차를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국민들에 대해서 역차별을 하고 있는다라는 억울한 느낌들을 갖기 시작을 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 해외 직구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살 때는 뭐 70만 원짜리 TV가 직구로 하게 되면은 30만 원에 살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맞아요. 되면서 사실은 배신감 같은 거를 느꼈다는 거죠.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내수시장의 비율을 보면은 성장률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나빠졌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러한 상황일수록 현대자동차에서는 국민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현대자동차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로는 단적으로 요즘에 SNS나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현대자동차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좋은 현대자동차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질문 있어요. 그러면 이미지만으로도 좋아진다면 이게 될까요? 왜냐면 소비자분들은 가격 차이가 나는 맞아요. 것에서 일단 불만을 갖고 있는데 어떤 가격 차이에 대한 조정 없이 이미지 마케팅으로만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도 현대자동차가 품질적으로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파악한 후에 그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가격 때문에 현대자동차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생각한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시네요. 준비도 많이 하셨고 순발력도 있으시고 음성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대화하실 때 제가 돌발 질문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아서 당황하지 않으시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안해요. 네. 어투도 좋고. 오히려요. 아까 1분 스피치 때는 사실 어투가 편안하지 않았거든요. 그 정말 1분 스피치 내용이 괜찮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 동물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 하이에나 말고요. 하이에나 말고 동물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조금 공격성을 갖고 있는 동물 중에서도 그 1분 스피치 시작할 때 하이에나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그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딱 생길 수가 있거든요.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에나보다는 그 동물을 이용을 하시되 다른 치타? 동물.
응. 뭐 조금 더 사자도 좋을 수 긍정적인 있고. 느낌이 나는. 사자. 조금 사자. 더 그 하이에나는 약간 우리가 그 동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별로 좋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제규어 나왔네요. 그 사자라든지.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물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자 같은 경우는 사자나 호랑이라든지 이렇게 바꿔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맞습니다. 이렇게 좀 무난하게 갈 수 있도록. 네. 네, 되게 준비 많이 하셨나 봐요. 잘하세요. 그 하나 더 부탁이 있는데 네. 그 시카 DJ 분한테 네네. 그 영어도 준비를 했는데 영어 오. 한 1분 자기소개도 한번 좋죠. 좋죠, 좋죠. 자, 영어 잘하진 1분. 않는데. 네네네네. 해보시면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네. 자, 이제 채팅창에 오호호 난리 났습니다. 자, 시작. First of all, thanks for giving this opportunity. My name is Deng Deng Deng. I'm studying at Deng Deng National University. My major is Mechatronical System Engineering. I received chemical training according to engineering certification and learned quality control fields such as statistical quality control, experiment design. Also, I had the university boot counting station activity. During activity, I can get a lot of things, especially communication skills. Now, I find an opportunity to make use of my experience and knowledge. I'm sure that you will be satisfied with my ability for Hyundai Automobile. Thank you. 오케이. 와우, 잘하셨네요. 뭐,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일단, 문장 자체, 영어를 했다는 용기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실제 면접은 아니지만, 일단 대범함과 도전할 수 있는 그 어떤 성격이 보이는 건 참 좋았는데, 굉장히 초반에, 한 10초, 20초는 이력서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나와요. 나 어디 대학 졸업하고, 뭐 전공했고, 이 얘기를 그 아까운 1분 스피치에서 그걸 영어로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차라리 뭐, while I was in a school study 하면서 내가 학교에서 이걸 공부할 때요? 하고 뭘 배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지금 말하신 이 포맷 있죠? 영어 포맷은 아마 1000명이 지원한다면 8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쓰는 포맷이에요. 영어 포맷이. according to 뭐 I'm graduated from 그래서 굉장히 평이하고 오히려 영어에 대한 도전감은 있는데 제 영어 잘 못하나? 이거 왜 이렇게 단순한 포맷만 가져왔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어에 대한 자기소개서 어디 가서 첨삭 안 받으셨죠? 네. 첨삭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약간 올려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네요. 외우면서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좀 어려운 문장이 들어가면 이제 외우기가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생각하면 기껏해야 1분입니다. 연습하시면 금방 늘어요, 사실. 그럼요. 부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우리가 면접 컨설팅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비용을 많이 주고 면접 컨설팅을 받거든요. 네. 근데 그 면접 컨설팅 받을 때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비디오 촬영하는 거예요. 본인 면접할 때 자기소개할 때 1분 스피치 할 때 내용을 비디오로 찍어요. 그리고 보여줘요. 네. 그러면 별 말이 필요 없어요. 본인이 보고 고쳐요. 그렇구나. 그게 사실은 가장 커요. 굳이 비용 많이 안 들이셔도. 핸드폰으로 찍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해보시면 네. 어투도 바뀌고요. 지금 말씀하신 네. 것 중에 내가 이 부분은 조금 고쳐야 되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장을 조금 수정해야 되나? 라는 게 금방금방 보이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많은 지금 피드백이 약간 부정적이었는데 그거 아세요?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더 잘하게 하는 거 만들려고 여러 가지를 더 넣고 그럼요. 이것만 조금만 더 고치면 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계속 잘해요. 질문을 지금 맞아요. 연이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보니까 순발력도 있으시고. 굉장히 잘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1년짜리 퀵뷰 드릴게요. 아, 네. 네. 근데 제가 이걸 잘 안 해서 네. 다른 분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래. 오늘 너무 여태까지 하신 분 중에 제일 잘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데 이 전화가 오면 아니고 아니면 여기서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채팅창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이런 컨텐츠 자주 해주세요 그러시는데 매주 월요일 9시 방송이 키고요. 주부장님은 9시 반에 오시니까요. 여러분 매주 저희 방송 꼭 봐주세요. 좋았어요.
참여해주신, 같이 해주신 조부장님께 여러분 채팅창으로 짝짝짝 박수하면서 저희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여러분. 감사해요. 고마워요. 자, 여러분. 안녕, 그 사이에 오셨네요. 하시는데, 네. 조정희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아우, 네. 저 채팅창 좀, 어떻게, 안녕하세요. 그쵸? 안녕하세요.